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신이에요. 앨리스 심 채널의 앨리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건강에 대한 그리고 산소에 대한 그리고 또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건강을 되찾고 또 사이트 푸드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첫 번째로 오늘 그 건강을 찾으신 첫 번째의 우리 고객님 아니 우리 손님 우리 주인공을 만나려고 오늘 주인공을 모셔왔다고 해요. 우리 모셔온 거 마시지죠?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죠. 꼭 찾아오겠다고. 네, 제가 저 멀리 충북 제천에 소백산자락까지 찾아가서 저희 김숙희 누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화사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숙희라고 합니다. 저는 제천에서 왔고요. 제가 1년 전 정도부터 아팠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아프신 분 같지는 않죠. 네, 너무너무 예쁘시고 건강하게 보이시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정말로 여러분들 봤을 때 와 중환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정말 진짜요? 안 좋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고 이렇게 화사하고 예쁘게 다시 우와. 철쭉 피어나듯이 피어나고 계십니다. 네. 옆에서 어떠니? 너무 과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4월에 제가 병원을 찾게 된 이유가 이제 무릎에 어떤 포진 같은 게 생겨가지고 병원을 찾게 됐는데 그게 이제 피부 질환인 줄 알고 피부과를 계속 다니다가 듣지를 않고 약을 먹어도 치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를 좀 가보라고 가서 얼마나 다니셨는데요? 그때? 1년 정도를 병원을 피부과를 이제 크다는 피부과를 다 쫓아다녀 봤지만 별 소용이 없고 이제 진단명만 여러 가지로 뭐 대상포진이다, 통풍이다, 관절염이다 뭐 이런 무릎에 관계된 모든 질병들이 다 나오는데 약도 그거에 대한 약을 많이 먹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차도도 없고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가 보니까 병원 그 피부과 원장님께서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좀 받아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조금 사실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네. 그게 막 이렇게 물집 같은 애가 뭐 포도송이 같이 막 생겼다고 그러셨죠?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대상포진처럼 오인을 받았는데 이제 종래에는 대상포진은 전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정말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양쪽 무릎에 조직 검사를 3번에 걸쳐서 받고 났는데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피부과에서 진료할 질병이 아니고 호흡기 내과로 전과를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보통 이제 피부 병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피부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도 유분수라고 호흡기 내과를 가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돌팔이 아닌가 의사 선생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료를 전과를 해서 이제 다시 받기 시작을 했던 거죠. 피부과에서 그러면 호흡기 내과로 간 거예요? 네. 호흡기 알레르기과, 정확한 명칭은 호흡기 알레르기과로 네네. 전과를 해서 거기 가서 다시 조직 검사하고 뭐 CT 또 다시 찍고 뭐 기관지 내시경도 다시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한 결과에 병명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르코이드증이라는 염증성 질환이 이제 제 몸에 있다고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르코이드증은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우와.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이제 그 산정특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인터넷을 좀 활용을 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렵고 생소한 질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염증이 온 몸을 타고 다니면서 제가 제일 약한 곳에 기생을 해서 이제 염증이 몸에 전신을 퍼지게 하는 그런 질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병 이름 뭐라고요? 몰라요. 지금 듣는데 여러분 처음 생소해서 무슨 내용인지 무슨 염증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내 몸에 안 좋은 곳에서 기생한다. 희귀 난치성이면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암과 같은 분류가 되나요? 종양처럼인데 이제 악성은 아니고 이게 양성이지만 이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악성으로도 발전이 되고 염증이 우리 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는 제가 어떤 질병으로도 이제 이겨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염증이 있다는 건 면역 자체가 제 몸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스테로이드를 8알씩 6개월 정도를 일단 먹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치료를 더 할지 중단을 할지 약을 더 먹을지 뭐 이런 걸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받으러 내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됐던 게 작년 5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불편하셨던 점이 뭐예요? 무릎에 통증이 처음에는 조금 약하게 오면서 무릎에 수포가 이제 막 이렇게 바지를 조금 얇은 바지를 입으면 겉으로 이렇게 우둘두둘한 게 표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굉장히 있었고 큰데요, 그러면. 네. 되게 큰 거죠. 네. 뭐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만져져서 어디가 병변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랬고 통증이 무릎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관절염이라고 이제 오인을 하고 치료도 관절염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럼 그 수포 이외에 또 뭐 다른 어떤 더 안 좋으셨던 증상이나 이런 게 또 있나요? 이제 그 사르코이드증으로 인한 증상은 그런 거였는데 사르코이드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부작용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죠. 그 부작용이 처음에는 이제 통증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좋은 약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하루도 안 빼놓고 잘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머리 두통 있고 머리 아플 때 땡 레놀 먹듯이 예. 그렇게 이제 약으로 그냥 버티신 거네요. 치료가 그렇죠.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통증 억제제지. 억제 주는 거죠. 네네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제가 약을 먹고 한 열흘 정도부터 지나서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설사를 뭐 횟수로 따지면 열흘 정도에 한 200번 정도를 했다고 해야 되나? 세상에. 오 마이 갓. 그리고 그 시간마다. 그 후유증으로 제가 한 10kg가 빠져가지고 이제 열흘 뒤에 퇴원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라면 뭐하지만 강제 다이어트를 아니죠. 하시고 이건 살이 내리고 뼈가 내리는 거라서 다이어트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 표현은 뭐냐면 이게 예전에 저도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거랑 견주할 수는 없지만 확 늙어요. 엄청 늙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그 화장실 자주 가는 거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거 아랫배도 죽을 것 같고 온몸에 힘도 안 생기고 뭐 정말 이 물 한 모금도 먹는 게 두려워. 그런 경험이 그 잠깐이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약 때문에 이런 약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그 약이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거를 저도 처음 그러니까 뭐 잠깐 피부과에서 뭐 이제 뭐 하루치 이틀치 이렇게 약 받아서 먹고 했던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장복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었던 거라 그게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서
제가 이제 몸에 있는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길을 걷다가,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기운이 모자라다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얼굴도 다치고, 뭐, 이도 부러지고, 막 이런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허공을 걷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외래어니까 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실 뭐 스테로이드를 8알씩 먹었으면 이거는 사실상 뭐 웬만한 사람들이 네, 견디지 뭐- 못하는데 또 일까지 계속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그래갖고 어차피 일은 해야 되니까요. 치아도 다치고 네. 얼굴도 긁고 얼굴 긁은 자국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때는 뭐, 엄청 그때는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보면 괴물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라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안면유리감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지금 그랬어요. 여러분 화면상에서는 안 잡히지만 우리 그 김숙희 누님의 그 낭군 되시는 분이 지금 이 제 바로 앞에서 여기를 쳐다보고 계신데 그 얼굴 표정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면 참 가슴 아파하고 계세요. 네, 그때 같이 상황을- 겪으셨으니까. 그때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안 좋아지셨었나요? 아니 더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그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인한 부분들이 뭐 머리카락도 막 엄청 빠지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85세신데 그 모습이 제가 거울을 보는데 그 맞아요. 모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나이가 먹으면 정말 이 모습이 나오겠구나라는 그래서 생각이 내가 살을 들어서 못 빼요. 그래서 조금 많이 우울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 그 이후에 이제 병원을 다니시고 네. 뭐 제가 알기로 제천으로도 이사를 가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는 이제 원래 집이 대전이었거든요. 이제 제천으로 이제 직장 때문에 움직이게 되었는데 제천이 이제 낯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치료를 받으러 대전도 다녀보고 뭐 서울로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았던 거를 이제 원주 대학병원에서 이제 잡아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이제 인연이 되셨던 분이 미국에서 들어오시면서 이 사이토푸드라는 걸 갖고 얘죠, 오셨어요. 얘. 아, 얘인가요? 네. 얘를 갖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만한데 아유 그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걸 가지고 뭘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엔 진짜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받고 선물 받고. 네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번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분을 다시 뵈었는데 손을 꼭 잡으시면서 꼭 먹어보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염증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염증 때문에 이제 일어난 병이기 때문에 그 염증이라는 말에 저는 이제 조금 안심을 하고 그래 뭘 먹어서 나쁘지 않고 좋다고 하면 그냥 좀 먹어보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을 먹는 거라고 하는데 해서 그때부터 제가 먹기 시작을 한 게 7월 15일이었습니다. 23년도 7월 15일부터 500ml 병에 요런 500ml 병에 3병 정도를 제가 하루에 몇 방울씩 마셨어요. 넣었어요, 그때? 그때 25방울, 24방울을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뭐 24방울, 25방울 정도를 한 병에 넣어서 저는 3병씩 야. 먹었습니다. 그러면 7월 한 중순부터 드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전에도 물을 많이 드셨나요 혹시? 제가 몸이 이렇다 보니까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제가 물 먹는 걸 굉장히 못해요. 이렇게 조금만 마시면 사례가 들어가지고 캑캑거리고 목 넘김을 잘 못하는 상황인데 어찌된 일인지 얘를 타서 먹으면 그냥 쭉쭉쭉쭉 제가 물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잘 넘어가네. 드시고 계신 저는 거죠? 항상 휴대를 해서 이렇게 오.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오. 소중하긴 하네요. 진짜 소중한 아이인가 봐요. 그러면 7월 15일부터 얘를 이 사이트 푸드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7월 15일이면요 8, 9, 10, 11, 12, 1, 2, 3 지금 저희가 촬영 날짜는 이제 4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은 9개월을 드셨는데 9개월 동안의 이 몸의 변화가 좋아지신 건가요? 어떻게 좋아지신 건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믿을 수도 있고 아니 믿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겪었던 바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체열을 하고 PET를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잘 낫고 있는지 약이 잘 듣고 있는지를 검사를 이제 계속 하는 상황이었는데 6월 말에도 갔고 7월 중순에도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혈압도 많이 높아졌고 간 기능 수치도 굉장히 나쁘다고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만 된다. 이 약을 먹으면 당도 높아서 살도 굉장히 많이 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kg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남들보다는 조금 있는 체격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을명이 빵순이라 빵도 엄청 좋아하는데 살찌는 것 때문에 그 좋아하는 빵도 제가 안 먹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약을 8알씩을 먹으니까 간 기능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뭐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7월 15일부터 이걸 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7월 15일 날도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날도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이렇게 배웠던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7월 말쯤 병원에 이제 다시 내원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2주 만에 네, 이제 15일이죠. 다시 갔는데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요? 웃으면서. 네. 네. 아니 스테로이드는 8알씩 드시고 계셨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이 돼요? 예? 말이 안 하고 되죠. 저는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하고 오셨네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 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한 게 없어요. 운동도 제가 운동치라 운동 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숨 쉬는 유산소 운동 말고는 운동하는 게 없는데 그리고 생활 패턴은 뭐 전달이나 그 전주나 똑같았던 상황이었고 단지 바뀌었다가 하면 이 네네. 사이토푸드를 그러네요. 2주 동안 먹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멋지다. 네. 15일부터 30일 병원 가기 2주 동안 이 사이토푸드를 하루에 아까 25방울 정도 집어넣으셨다고 했는데 그거 3병씩 500ml 3병씩 꾸준하게 계속 드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거 2병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먹으니까 저희 이게 이제 잠을 못 잤었던 부분이 저는 이제 잠을 자는 상황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이거에 대한 뭐 효능 때문에 먹는다기보다는 주신 분에 대한 성의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먹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너무 고마우신 분이네요, 그분. 근데 7월 20 그러니까 거의 30일 정도의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더 집중을 해서 얘를 먹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네. 나서 8월 둘째 주에 또 다시 이제 가서 피 검사하고 PET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수치가 굉장히 다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잘 됐네. 간 기능도 나쁘다고 했고 혈압도 높다고 했고 혈당도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그 수치가 다 정상 범위로 다 정상이야. 들어왔고 한 달 만에. 그러네.
염증 수치도 조금 내려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기뻤죠. 그 수치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다시 생각을 해볼 때 그때도 역시 이것밖에는 없었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8월 말에 갔을 때는 제 염증 수치가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졌는지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컴퓨터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5월 11일 날 71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면서 71이었는데 12로 지금 내려갔다. 이렇게 대박이네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상은 얼만데요? 그래서 염증 수치는 얼마가 정상이냐고 여쭤봤더니 네. 염증 수치는 일반 사람들이 20 미만으로 나와야 이제 정상이라고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10이야. 12가 예. 정상. 정상보다 더 정상이죠. 네. 그리고 우와. 이게 높아도 20 이상이 넘어가면 약을 먹든 몸에 염증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12로 내려왔다는 건 정말 많이 좋아진 거다. 그래서 약이 굉장히 잘 듣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이토인데. 네. 아니 사이토도 그러니까 모르고. 사이토도 먹었고 약도 제가 같이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약이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제가 사이토를 같이 먹었다는 거. 그 전에는 약을 먹었을 때 사이토를 같이 먹지 않았고 염증 수치는 계속 높아 있었고 그런 거를 그때 이제 제가 확실하게 알았죠. 그때가 8월 말이었어요. 사이토푸드가 그러면 그 약효의 기능을 또 배가시켰다는 말이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앨리스 심이 사이토푸드가 그 흡수력을 높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이토푸드를 드시면서 약 효과에 우리 몸에 바치는 흡수력을 높였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이제 완벽할 정도로 12로 떨어졌으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날 원장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8알 먹던 약을 반으로 줄여주시는 거예요. 처방을 내는데 4알만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 2알씩. 아유. 그래서 제가 대박이다. 정말요. 그렇게 이제 다시 질문을 했더니 수치가 이렇게 정상으로 왔고 모든 수치가 다 정상 범위에 있으니까 약을 일단 줄여서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도 정말 약을 하루도 안 빼놓고 열심히 사이토푸드도 하루도 안 빼먹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다시 이제 2주 뒤에 가서 검사하고 2주 뒤에 가서 검사하니까 지난번처럼 다 정상 범위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약을 2알로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예. 그렇게 하고 9월 말 갔을 때 1알로 줄이고 근데 여기에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그때부터는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농담처럼 머리카락으로 카페트 만들어도 될 정도라고 그렇게 맞아요. 많이 빠지기 시작을 해서 엄청 심각했다고. 굉장히 많이 빠져서. 엄청 심각하고 저를 제가 나이가 지금 55인데 80대 할머니인 줄 알고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떡해. 많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오해도 받고 뭐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어요. 여자는 머리가 생명인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9월 말에 하나알로 줄이고 10월 말 정도에 약을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와.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정식으로 완치 판결을 받으신 건가요? 뭐 완치라기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다음 내원 날짜를 잡아주시는데 6개월 뒤에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계속 피 검사하시고 각종 검사를 받으시다가 와 3개월 만에 네. 2주가 6개월로 변한 거예요. 네. 우와. 와 진짜 대단한데요. 대박이네요. 그리고 나서 저는 더 대박이 그렇게 많이 빠졌던 머리카락이 그때부터 다시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와. 물론 이제 정상이 된 거지 몸이. 예. 예. 그 약을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지 않으니까 아. 그 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머리카락 수를 훨씬 넘어서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숱이 많아졌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면은요, 진짜 가발 머리숱이 아닙니다. 네, 땡겨보셔도 됩니다. 진짜 머리숱이 많으세요. 아니 어느 분이 가발 쓰고 오셨네 이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정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네요.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우리 사르코이드. 네. 네. 진짜 변명도 굉장히 희귀하죠. 희귀한 난치병에 속한다는 이 사르코이드라는 측에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모르고 지내셨다가 사실상 알고 나서 3개월 동안은 어떻게 보면 지옥이었네요. 그러고 나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꼬맹이를 만나고 똑똑해지는 물을 마시면서 진짜 새로운 그때 지금 아마 인생이 아마 보여주는 목표가 틀려졌을 것 같아요. 달라졌습니다. 그죠? 더 예뻐지시고 더 편안해지셨다 그러죠? 네, 네.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수상한 나라에 오늘 사르코이드 진행에서 완치가 되셨던 첫 번째 손님이신, 첫 번째 주인공이신 우리 김숙희 우리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이게 사이토푸드가 해낸 일 중에 여러 개, 이거보다 뭐 더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더 많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첫 번째, 그리고 경험을 첫 번째 해주셨고, 또 선뜻 내가 먼저 해줄게 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귀한 정보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죠. 네, 대박이에요. 엄청나죠. 이게 멀리 여러분 제천에서 오신 우리 누님, 김숙희 누님은 이제 가셨고요. 네. 그러면 네. 도대체 얘가 뭐예요? 얘에 대해서 우리 앨리스 씨한테 우리 물어보자. 앨리스 얘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한 가지예요. 산소예요. 산소예요. 첫 번째, 이 다음에는 저희가 산소하고 또 붙어 다니는 짝꿍이 있어요. 뭐 들어보셨나 몰라. 아까 활성산소 얘기했죠. 걔 말고 걔 말고 또 있나요? 걔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무슨 깡패 같은 역할을 네. 하는 애들거든요. 우리 이 산소를 만나면 아주 열심히 일하는 애가 또 있어요. 또 수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수소. 네.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이 연료가 바로 산소인데요. 이 산소가 무진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들어냐면 용적률이 아니라 세포 속에다가 이 세포 속에 있는 세포의 기능들을 활성화한다 그랬잖아요. 세포 속에 물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에서 필요한 산소와 수소를 얘가 계속 발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려 6시간 동안. 용적률이 아니라 얼렁도 드시고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그렇죠. 와. 여기 들어가면 물이 되게 똑똑해져서 물 분리라는 뭐 그런 특별한 기술도 있어요. 우리가 차근차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사이토푸드가 물을 만나면 물이 굉장히 똑똑해져서 이 물이 내 몸속에 들어갈 때 어디까지 들어가냐? 어디까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포까지. 그렇죠. 세포가 얼마나 있다 그랬죠? 60조. 네, 굉장히 많죠. 60조에 넘는 우리 세포는 우리 몸을 치유하는 자연 치유사들이에요. 그래서 자연 치유사들한테 무기를 주는 게 바로 이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얘기했던 염증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줘요. 세포가 똑똑해지죠? 건강해지거든요. 건강세포로 바꿔주는 일이에요. 염증뿐만 아니라 옛날에 다쳤던 데 있잖아요. 옛날에 다쳤던 그런 만성염증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소가 갖고 있는 능력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염증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해요. 와, 우리
산소가 염증 제거한다는 소리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네. 아, 그렇죠. 네. 이제부터 산소가 가지고 있는 위력, 세포가 하는 일에 대한 위력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상한 나라, 이 수상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인류 중에 첫 번째 우리 주인공이었던 사르코이드증, 뭐라고요? 사르코이드증. 네, 처음 들어보는 거지만 희귀 난치병에 속하는 거고 사실상 암처럼 분류가 된다 그래요. 이걸 직접 받으셨을 때 내가 이렇게 피부과 다닐 때는 피부병인가 보다 하고 다닐 때 하고 막상 이런 병이라고 딱 진단 받았을 때는 아마 마음적인, 심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더 많았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뭐가 없어져요? 염증이 사라지죠. 한 대 때릴까요? 고민이 사라지나? 아니, 산소가 사라져요. 산소가.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산소가 우리 몸에 계속 만들어지게 한다는 놀라운 그런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갖고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산소. 다음 시간에는요, 이 산소 때문에, 이 산소뿐만 아니라 엄청난 필수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미네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거예요. 다음에는 미네랄과 또 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건강과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